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은 우리가 이제 연휴 중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정학적 갈등이 좀 고조가 된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스 연은 총재의 연내의 금리는 더 올릴 필요가 없다. 이런 동결 시사에 좀 힘을 받아갖고 에너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전 업종이 강세를 나타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돌려놓으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내내 마음을 졸이던 우리 시장도 일단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건 뭐 중동 사태 과거처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미국 시장 따라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16%나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그 후에 이제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2448포인트, 거의 2450포인트 가까이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개인들도 매도에 나서면서 상승폭을 상당폭 반납을 하고 결국은 마이너스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208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5882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77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 지수는 2402.58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26%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시작은 0.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기관의 매수가 이제 상당히 축소가 되면서, 시장의 개인 매수도 동시에 가라앉으면서 결국 개인은 이제 나중에 매도로 전환됐지만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빨리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후에 급하게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6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8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65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지수 800을 무너뜨리고 지키지 못하고 795포인트로 장을 마감해서 지난 주말보다 2.62%나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양시장이 다 툭툭 떨어지다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의 횡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코스피는 보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이 오히려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은 아직도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양시장 다 성급하게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환율은 1349원 50전, 장중에 이제 50원을 넘어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종가는 1349원 50전, 지난 주말보다 40전이 내리면서 끝냈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279억이나 팔았어요. 이게 이제 원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어야 되는데 잠정이지만 이 연휴 때문에 이게 좀 늦춰져서 이제 내일 발표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79억을 팔았고 기관은 2395억을 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을 외국인들이 330억을 팔았고 기관은 333억을 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284억을 샀는데 기관은 한 8천만 원, 그 정도 파는 걸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 284억, 삼성바이오 한 4억 정도, 기아 93억, SDI를 141억 이렇게 산 게 이제 시총 상위에서
눈에 띄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 기관은 SK 하이닉스 한 1억 못 미치게 한 8천만 원 정도 판 거를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를 전부 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은 삼성바이오, 이게 이제 기관도 82억 샀고, 그 다음에 기아가 외국인 93억, 기관 85억, 삼성 SDI가 외국인 141억, 기관 115억, 이렇게 이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이제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 LNF, 이 세 종목을 외국인들은 모두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 BM 21억, 에코프로 407억, LNF 77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에코프로 BM은 75억 순매수, 에코프로는 135억 순매수를 했는데, LNF만 한 4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외국인 44억, 기관 35억 이렇게 순매수를 해서 동시 순매수고, 포스코 DX도 외국인 180억, 기관 51억 이렇게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오늘 뭐 이제 뭐 시장에서 뭐 움직인 거 이런 거가 뭐 의미를 부여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냥 이런 겁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에 관한 관련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에너지, 유가 올 걸 우리가 이제 걱정하니까 에너지 부문에 뭐 정유, 가스의 그 유류 유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올랐죠. 예, 그렇게 됐고 또 방위산업 관련된 거, 뭐 직접 우리나라 무기가 팔리건 안 팔리건 그런가 관계없이 일단 미국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 국제 유가는 여러분 아시지만 뭐 4%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4%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WTI 기준으로 86달러를 다시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가 때문에 오늘 그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또 뭐 어제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에너지, 뭐 방산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금 선물도 1.6%나 이제 올랐어요. 이건 이제 뭐 좀 불안하고 전쟁 나고 뭐 이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될 거다. 그래서 방산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된다. 뭐 이런 이제 코멘트도 나오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빼고는 이렇다 할 게 없는데 뭐 중간에 이제 뭐 아침에는 그 오전에 이슈 관련도 뭐 초전도체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결국 버텨내지를 못했어요. 그 조선도 좀 움직였다가 이거 조선은 이제 카타르 그 2차 수주 임박한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끝에 가니까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도 아침에 강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 공급을 허용한다. 이제 뭐 그냥 사실상 이 반입 규제가 무기한 유예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은 팔았지만 금액으로는 뭐 400원 오르고 SK 하이닉스는 900원이나 빠졌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284억을 순매수했는데 그렇게 끝나면서 반도체도 그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면 이제 드디어 저점 통과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실적도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전혀 이제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고 특이한 거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2거래일을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뭐 특징은 이런 거죠.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이런 거를 아주 실감한 날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천수답이죠.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든 그런 시장이다. 했습니다. 그 백만가미 스쿨 시즌2에 문의 많으셨는데, 제가 그 연휴 중에 어떻게 그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짧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것대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영상 끝에 그 영상 여러분 링크 걸리게 해드리고, 고정 댓글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과거는 어땠나, 그러니까 유사한 과거를 찾잖아요. 그거는 뭐 시장에서 늘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런 중동의 분쟁, 중동의 분쟁이라는 게 늘 이제 뭐 아랍권하고 이스라엘하고의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그 시장의 그동안의 흔적들을 보면 뭐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주지 못했다. 예, 과거의 흔적들을 휴일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막 소환해 오고 뭐 이러면서 시장은 뭐 어쨌든 간 이번에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별로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조기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휴일 동안에. 그 결과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마이너스권 출발을 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월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이유는 사실 그게 중동의 그 분쟁의 문제가 그냥 금방 소멸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서 더 중요한 건 금리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뭐 제퍼슨 연중 부의장 뭐 아까 이제 지방은행 총재 여는 총재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비둘기파적 성격의 사람들이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동 분쟁이 뭐 반나절 만에 소멸되고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미국이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는 금리의 문제인데, 그 금리에 대한 새로운 코멘트가 나왔는데 그것 자체가 약간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미국이 상승으로 종가가 마감되자 오늘 아침에 막 뭐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뭐 중동 분쟁은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뭐 호재라는 이상한 논평까지 이제 나오는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중동 분쟁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까? 참 이게 그러면 이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미국의 시장의 움직임이 이 중동 분쟁이 악재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러면 이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냐 하는 그 근거로 되고 있는 게 추가 금리 인상이 없고는 이제 그 기대죠, 기대. 예. 그 이제 그런 코멘트들이 그 연준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없고, 또 QT도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거 QT도 중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안 그러면 경기 침체 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온 데다가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는 이제 뭐 그 금 선물이 1.6% 오른 거가 이제 그거를 반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식보다 안전자산인 채권을 살 거다. 그럼 채권을 사면 어떻게 해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확정만 하지 않으면 근데 유가를 결정짓는데 사우디의 역할이 굉장히 크니까 요즘 이제 사우디가 미국 중재로 이제 증산도 뭐 약간 검토하려는 가능성도 비쳤고, 이스라엘과도 이제 보다 더 좀 친숙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서 뭐 괜찮다,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다 뭐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if 몇 개를 붙이면 뭐 안 될 게 없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 채권 수익률이 오르는 게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사서 뭐 이렇게 좀 사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면 채권 레이트가 떨어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미국 국채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수급에.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굉장히 높여져 있으니까 미국 세수의 20%를 그냥 미국 국채에 발행한 거에 이자내는데 급급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추가로 부채 한도를 계속 바이든 정부가 늘리면서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지금 그 국제 시장이 언밸런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위험자산 무슨 안전자산 선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차원 발행을 이제 하면 할수록 더
채권 시장이 더 나쁜 거죠.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일시적인 거는 소용이 없고, 적어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년 기준 미 국채금리를 4.3%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게 채권 수익률이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조금만 움직이면 있을 수 있죠. 마침 이제 어제가 이제 컬럼버스 데이니까 그 머니마켓 쪽이 다 쉬잖아요. 그 은행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뭐 채권 덮어놓고 이제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공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확전은 안 되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건은 어쨌거나 추가된 악재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 시장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추가된 악재이고, 악재는 암만 좋아도 악재예요. 그게 이제 우리 웃기는 얘기로 그런 얘기 합니다. 시장에서. 똥이 암만 깨끗해도 똥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는 암만 그래도 악재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 뭐 이게 A급 태풍으로 막 이렇게 확전이 돼서 될지, 아니면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조기 소멸될지, 이런 게 이제 결정되겠죠. 근데 그거는 뭐, 누구도 모르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튈지, 그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군이, 다시 그, 가자지구로 넘어 들어가서 아주 작살을 낸다. 뭐, 그런다고 이게 그래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수천 년을 쌓아온 건데, 쌓아오던 게 그랬다고 이게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늘 남아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터지면 이제 시끄러웠다가 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모든 거를 그냥 애써서 자꾸 호재로 둔갑시키려는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 아직 존재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이 잘 안 끝나요. 자꾸 그렇게 뭐 그냥 좋은 쪽으로만, 모든 걸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안경에 빨간 칠하고 보면 처음 온도선이 빨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이게 악재인 듯 악재 아닌 악재 같은 그런 준동 분쟁입니다. 이게 뭐 걸그룹 노래 제목과 제가 생각나서 빌려 썼는데, 그냥 악재는 악재예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이 악재가 뭐 크냐 작냐 그게 아니라 기존의 미국 시장이 어려운데 이 악재가 얹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해결되면 좋은 거고, 늦게 해결되면 더 나빠지는 거고, 이렇게 인식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제의 미국 시장이 이 돌려세운 건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간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두 군데의 전쟁을 이제 뒷감당을 하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뭐 이쪽은 이스라엘이 워낙 빵빵하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뭐 항모 전단 글로 옮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 그 뉴스에서 보셨지만 그 하마스가 쓰고 있는 로켓 발사기가 북한제래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이번 사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랑 좀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를 싹 가져가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시아파에서 이거 가만히 볼 수가 없죠. 그런 거죠. 그런 것도 밑에 깔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중재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악수하고 잘 지내잖아요. 그렇다고 세계 모든 데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좀 웃기는 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하면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나라들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아주 결정타를 맞았죠. 뻘짓한 거죠. 몰랐으니까 하마스의 공격을. 그래서 뭐 우리는 어쨌든 간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 금리예요. 채권 금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숲을 봐야 돼요. 숲을.
제가 지난주에도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자꾸 그렇게 말씀드린 게 숲을 봐야지. 아, 이게 이제 드디어 돌아가고 그렇구나 이래서 오늘 아침에 사신 분들 비싸게 그럼 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텔레그램 말씀드렸죠. 매수 서두르시면 안 된다. 그런 장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러 막 겁먹고 막 중동 분쟁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중동 분쟁이라는 악재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 자체로 어려운 시장이 맞아요. 지금은. 그게 어떻게 풀리냐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 시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